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화를 외전다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윈도우즈 설치의 제 2편 USB 만들어진 걸 가지고 부팅하고 설치, 세팅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요, 저번 1편에서 이 USB 윈도우즈 11용으로 만들었죠. 이 부분은 이제 정식적인 한글판 윈도우 11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 이 화면을 기존에도 보여드렸지만 제대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할 내용은요, 기존 1편에서 만든 윈도우즈 11 ISO가 담긴 이 USB만 갖추고 계시고 신규로 설치할 PC만 준비되어 있으면 윈도우즈 11 설치 과정을 무난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진행할 수 있으면 더 좋으실 것 같네요. 이제 윈도우즈 11을 새로운 PC 혹은 기존의 PC를 포맷하면서 진행을 해보는 과정을 알아볼 건데요. 되도록이라면은 윈도우즈가 설치될 드라이브, C 드라이브가 될 디스크 빼고는 나머지는 케이블을 빼고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윈도우즈 설치하다가 보시면은 꼭 나중에 알고 보니까 D 드라이브였어요, E 드라이브였어요,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안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컴퓨터 키시기 전에 하드디스크에 연결되는 케이블들 빼고 진행하신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설치될 디스크 자체도 모두 다 포맷되고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는 충분히 다 백업하고 클린 설치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체제의 USB를 부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 연결해 주시고 이 USB도 꽂아주신 다음에 특정 키를 눌러서 부트 메뉴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최근 제품 기준으로 기가바이트는 F12번, 에즈락 MSI는 F11번, ASUS는 F8번, ECS, 바이오스타는 F7이나 F9번을 전원을 키자마자 연타로 누르시게 되면요, 부트 메뉴라는 요 창이 뜨게 됩니다. 이 부분을 뜨게 되면은 USB 이름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샌디스크니까 샌디스크 USB가 목록에 뜰 겁니다. 보통 1편에서 만든 USB 방식으로 만드셨다면은 UEFI라고 하고서는 땡땡 샌디스크라고 USB 모델명이 나타나는데요. 이 USB 모델명을 선택해 주시면은 바로 윈도우즈 설치를 할 수 있는 파란 혹은 보라색 이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 자세히 보시면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어떻게 재부팅되면서 세팅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윈도우즈 설치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설치할 PC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전편에 설명드렸던 윈도우즈 ISO 파일을 다운받고 USB로 만드는 방법을 다 완성시킨 경우에 지금과 같은 화면을 넘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각 메인보드에서 맞는 키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진행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제품이기 때문에 F12번을 눌러서 진입을 했고요. ASUS 같은 경우에는 F8번, MSI 에즈락 같은 경우는 F11번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슷한 화면이 나타나셨다면요, 저 같은 경우는 샌디스크 USB에 파티션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샌디스크 USB를 선택해서 윈도우즈 11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앞서서 USB를 제작하는 영상을 보셨을 때 예전 모델 혹은 TPM 2.0을 No TPM 2.0이라는 옵션을 선택하고 USB를 만드신 경우에는 바로 진행을 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TPM 2.0을 키지 않으신 분들은 엔터 셋업에 들어가셔가지고 각각 여러분들의 메인보드에 맞게 위치한 TPM 2.0을 켜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세팅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TPM 2.0이 이렇게 이네이블로 켜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오른쪽 상단에 나타나는 카드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TPM 2.0 켜는 방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TPM 2.0이 켜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USB로 부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USB를 불러오게 되면은 각 메인보드의 로고가 가운데 뜨게 되고요. 아래 작은 점들이 또로록 또로록 돌면서 USB 부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즈 11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요, USB를 통해서 설치가 진행되는데요. 먼저 다 한국어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윈도우즈 설치 화면에서는 지금 설치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품 키를 입력하라고 뜨는데 기존의 윈도우즈 10 키를 가지고 계시거나 윈도우즈 11 키를 가지고 계시면 키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제품 키가 없으므로 먼저 설치를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윈도우즈 11에 대한 버전을 여러 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버전을 선택을 해 주시고 다음 버튼 눌러 주시고요. 윈도우즈 키를 입력하신 경우에는 각 키에 맞춰서 버전은 자동으로 선택되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즈 11에 대한 라이센스가 뜨게 되면은 역시 동의를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업그레이드와 사용자 지정이 나타나게 되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 사용자 지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이제 제가 설치된 디스크는 한 개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0에 파티션이 4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드라이브 자체에 나눠진 파티션들을 모두 다 삭제를 해주는 걸 권장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티션은 다 삭제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드라이브 0이 아니라 드라이브 1, 드라이브 2 이런 식으로 있다면 하드디스크가 추가되어 있는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게 꼭 드라이브가 어떤 거를 내가 선택해서 날려주셔야 될지 확인을 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선택하고 삭제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할당되지 않은 공간으로 드라이브 0이 합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드라이브로 합쳐지게 되면은 바로 다음 버튼 눌러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퍼센트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 전체적인 퍼센트가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윈도우즈 설치 세팅 화면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한 5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USB에서의 설치 과정은 모두 다 마쳤고요. 자동으로 이제 재부팅이 되면서 윈도우즈를 세팅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USB를 제거하고 진행하셔도 무방하고요. 최근 윈도우즈 ISO 파일을 선택했을 때는 인터넷 연결 없이도 제한된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있던 업데이트에서는 강제적으로 무조건 인터넷에 연결해야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USB 가장 최근 ISO 파일로 만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바로 두 번째 세팅 화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윈도우즈 설치가 모두 다 완료되면요, 이제 자동으로 재부팅이 되면서 윈도우즈 세팅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필요에 맞춰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로그인해 주시거나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세팅을 하나씩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팅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요, 일단 국가 또는 지역은 한국어로 선택을 하실 거고요. 키보드도 그대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별도로 한국어만 쓰시면 추가할 필요가 없겠죠. 자, 네트워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터넷이 없이 진행하는 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한된 설치로 해주셨을 때 이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없이 여러분들이 진행이 가능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로그인 하신 경우에는 꼭 킬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니까 그 세팅은 또 따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설치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장치 이름, 컴퓨터 이름이죠. 이 이름 부분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암호는 필요 없으시다면 바로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앱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하나씩 참고를 하면서 수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아래 걸로 허락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혹시라도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 연결하기 직전에 인터넷 연결을 꼭 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최근의 윈도우 버전이 아닌 경우에 인터넷을 꼭 연결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버전으로 사용되지 않는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최신 버전이 아니라면은 어차피 윈도우즈 11 사용할 거 최신 ISO로 설치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팅 화면이 나타나게 되면요,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나타나면서 한 2에서 3분 정도 지나시게 되면은 바탕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탕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윈도우 로고에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장치 관리자에 가시면은 아마도 이렇게 많이 느낌표가 떠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바로 드라이버를 설치해 줘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 드라이버 설치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각 제조사별로 기가바이트, 에이수스, 에즈락, MSI 이 등으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윈도우즈 11 설치 과정 여러분들 모두 성공하셨나요? 하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은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를 통해서 부트 메뉴만 달랐지 윈도우즈 설치는 과정은 모두 다 똑같은 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윈도우즈
윈도우즈 11이 UI와 UX가 변경된 바탕화면까지 여러분들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시작 메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장치 관리자에 가시면요, 지금 느낌표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분들이 최근 메인보드인 경우에는 드라이버가 아직 윈도우즈 11에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느낌표들을 잡아줘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예전 보드라고 해서 이 느낌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좀 부가적인 프로그램 혹은 기능들을 위해서 저는 드라이버를 한 번 더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걸 권장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편으로 제가 설명드릴 제 3편은요, 바로 하드웨어를 윈도우즈 안에 내가 장착되어 있어 라고 인식할 수 있게 프로그램 설치하는 드라이버 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드라이버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셔야 PC에 장착된 하드웨어 모두 다 정상적으로 100% 성능을 활용할 수 있게 구동이 되니까 미설치 상태로 쓰시면은 여러분들 성능 놓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영상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